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레저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다시 유튜브를 좀 이렇게 시작하니까 또 특히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스포츠와 연관된 또 이슈들 몇 개 좀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스포츠 스타 팬덤. 이 팬덤 현상이 우리 뭐 BTS 같은 K-팝, K-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많지만 이 K 스포츠에서도 조금 일어나고 있고요. 요즘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 또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때여서 대한민국 쇼트트랙이 국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물론 오늘은 국내 스포츠 스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스포츠 스타들의 팬덤 문화 이게 어떻게 스포츠 산업적으로 중요하고 또 이렇게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저희 영상이 뭐 200개가 넘게 있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서 여러분 많이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좋은 컨텐츠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팬덤이라는 것은 스포츠 산업 성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21년 정도,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전에 글로벌 스포츠 산업 규모 나온 것들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1631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뭐 6.3% 증가. 이게 상당히 높은 치수죠. 여러분들 우리가 6% 7% 하다 보니까 별로 이제 느껴지지 않는데 이게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팬덤, 스포츠 스타 팬덤이 중요하게 이 스포츠 산업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팬덤 규모가 계속 커질수록 우리 스포츠 산업 마켓은 더 성장한다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스타 또는 스포츠 팬덤과의 관계를 연구해 보는 연구들도 앞으로 우리가 좋은 리서치 테마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특히 한류 같은 것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연구하시면 뭐 세계적인 학술지 여러 뭐 있죠. 뭐 유로피안 저널 오브 스포츠 매니지먼트라든지 스포츠 매니지먼트 리뷰라든지 저널 오브 스포츠 매니지먼트와 같은 좋은 저널들에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투고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 주 시청층이 대학원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연구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은 연구 주제를 갖는다는 것은 항상 시류와 또한 뭔가를 연결하는 능력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연구 주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게 연구 주제라는 것은 결국 그 창의성이라는 게 A와 B의 결합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색다르게 결합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발견하는 게 또 우리가 연구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스포츠 팬덤으로 넘어와서 이 스포츠 팬덤은 문화 컨텐츠 시장과 유사한 패턴을 갖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팬덤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성장하고 이 팬덤의 규모에 따라서 스포츠 산업의 규모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팬덤이 이끄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요. 첫 번째는 팬 토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블록체인 얘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요즘요. 예,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 여러분들 뭐 투자 많이 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얘기 많이 듣게 되는데 이 바로 블록체인, 보안 중심의 블록체인 기반의 팬 토큰이 발행되면 구단이 새로운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 더 자리 잡을 것이다. 물론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구단의 수입원이 될 확률이 있고요. 특히 이게 팬덤을 갖고 있는 스포츠 스타를 보유한 구단은 이 팬 토큰을 발행한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역시 OTT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OTT 서비스 이미 일상화됐죠. 우리 뭐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우리의 한류 드라마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그 핵심이 뭐죠? 그죠?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OTT 아닙니까? 이러한 OTT가 이미 자리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 OTT 서비스 업계가 스포츠 중계권 확보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침투하고 있다. 사업을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공영방송이나 또는 공중파 방송들이 주로 스포츠 경기를 중계했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쿠팡, 그렇죠. 심지어 넷플릭스가 지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두 선수인 타이슨 경기를 지금 중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이게 바로 팬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의 그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e스포츠입니다. 저는 사실 이 e스포츠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e스포츠가 팬덤의 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전형적인 스포츠 체제라고 볼 수 있고, e스포츠는 말 그대로 게임과 스포츠가 결합된 거죠. 그래서 이 e스포츠 팬들은요, 그냥 일반 우리 그 스포츠 일반 스포츠는 좀 어색한데요. 농구, 축구와 같은 그런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그 팬 몰입도보다도 더 세게 갖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장에 e스포츠 그 페이커 선수가 온다 그러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이 경기 관람하고 게임 관련 콘텐츠 소비도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뭐 때문에? 스포츠 팬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이 스포츠 팬덤이라는 것은 다중 스포츠 소비가 가능하게 해준다. 이 얘기는 뭐냐? 경기도 시청하고 게임 플레이도 가능하고 소셜 미디어 활동까지도 동시에 가능한 형태로 넘어가고 있는 역할이 이 팬덤이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선수들은 스포츠 팬덤만 구성되면 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단순히 경기를 시청하는 것을 넘어 이들은 게임, 소셜미디어 여러 가지 형태의 소비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특히 스포츠 게임의 구매를 많이 하게 되죠, 팬들이. 그래서 그 특정 선수가 나온 그 게임은 엄청난 또 이익을 또 얻게 되죠. 그리고 또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팬들은 어떻습니까? 소셜 미디어에 그 선수와 소통하고 싶고 하고, 그 선수가 하는 행사라든지 그 선수와 연관된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의견을 교환하는 소위 스포츠 팬덤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스타 팬덤의 이 마케팅 파워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영향력입니다. 이 팬덤을 통해 형성된 스포츠 스타의 영향력은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죠.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제품 구매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브랜드의 충성도도 높아지죠. 두 번째는 수익 창출입니다. 스포츠 스타는 광고 계약을 통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스포츠 산업 전체의 규모가 커지는 역할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마케팅 전략이죠. 기업들은 결국 스포츠 스타가 팬덤이 있으면 그 선수를 이용한 팬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즉 수요와 공급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스포츠 스타 팬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물론 중요한 게 그죠. 스포츠 선수가 매력적이게 해야 팬덤이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팬덤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과거의 스포츠 팬덤은 단순히 응원 문화였죠. 특정 선수에 대한 응원 문화하고 이게 마켓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됐냐? 경제적 가치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스포츠 팬덤을 가진 선수는 광고 모델로도 들어가게 되고요. 또한 그 제품을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제품의 이미지가 더딥혀지게 되고, 또 어떻게 되죠?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팬들은 결국 선수를 통해 구매하게 된 돈이 늘어나니까 구단은 이걸 통해서 새롭게 투자할 수 있고 스포츠 산업 파이가 커진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스포츠 이 팬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 스포츠 산업 전체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덤을 활용한 스포츠 산업의 미래는 결국은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좀 정의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거죠. 앞으로는 이 팬덤에 대한 연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팬들의 니즈를 확인하고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짤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스포츠 산업에서 앞으로는 진짜 중요한 게 빅데이터 활용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르면 앞으로 승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케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역시 VR이나 AR의 기술이 우리 스포츠 산업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당연히 AI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VR, AR 기술을 통해서 팬들은 선수와 가상으로 소통하고 경기를 더욱더 실감나게 볼 수 있는 시스템, 특히 스포츠 미디어 영역이 굉장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팬의 참여 증진할 수 있는 시스템. AI를 통해서 이미 팬들은 오늘의 어떤 경기 시스템을 예측해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저 선수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타율을 기록할 건지, 어떠한 방어율을 기록할 건지 우리가 대충 예측해요. 왜냐면 변수들 다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좀 재밌게 진행되죠. 사실 더 재밌는 건 뭐죠?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재밌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생성형 AI라든지 판단형 AI가 스포츠 산업에 계속적으로 침투하고 있고,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그 스포츠 마켓의 최종 승리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팬덤이라는 것은 산업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좀 정리하면 팬덤의 힘은 엄청나다. 스포츠 산업을 지금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매체가 스포츠 팬덤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스포츠 팬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 과거에 없었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 팬덤은 스포츠 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팬덤은 결국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팬덤의 구성 요인은 결국 팬 참여가 중요하고요. 당연히 하죠. 그 팬과 구단, 기업과의 소통이 강화돼야 되고, 또한 이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스포츠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되죠. 이 팬덤 갖고 있는 스포츠 선수가 일탈하면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시스템에는 다양한 형태의 감시 체계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결국 가치 창출입니다. 팬덤을 통한 이 가치 창출이 팬들의 마음, 팬심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스포츠 비즈니스의 영역이 커지게 된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스포츠 팬덤은 앞으로 스포츠 산업을 견인할 중요한 매체가 된다.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스포츠 팬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팬덤을 통한 연구를 여러 가지로 해보면 굉장히 좋은 형태의 많은 연구들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팬덤과 연관된 구매력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브랜드 충성도라든지 또는 운동 지속성이라든지, 그렇죠. 특정 스포츠 팬덤 스타를 좋아하면 그 종목에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산업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스포츠 팬덤이라는 색다른 주제를 통해서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